4차 산업혁명 시대 선두를 이끄는 대한민국과 같은 민족 계열인 나라들이 밝혀지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후 빈곤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정식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데다 한류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한국에게 호감을 가지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그런 와중에 한국과 피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들로 하여금 한국에 더 큰 호감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인들과 같은 민족 계열인 나라들에는 어느 곳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헝가리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헝가리는 수도 부다페스트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 아직까지도 공산국가로만 인식되는데요. 사실 헝가리는 유럽권에서 한류가 가장 성행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헝가리에서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공중파에서 방영되었는데 시청률 51%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대장금의 성공 이후로도 선덕여왕, 동이, 이산 등의 사극도 큰 인기를 끌었죠. 이러한 헝가리에는 전체 한류 동호회는 236개에 그중 K-팝 동호회만 110여 개나 되고 가입자 수는 9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헝가리 인구가 10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50여 개의 K-팝 댄스 팀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멀리 유럽에 위치한 헝가리의 한류가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한류의 매력과 화제성도 있겠지만 상호 간의 뿌리를 공유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헝가리어로 헝가리는 머저르족이라고 하는데 이는 머저르인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머저르족, 그러니까 마자르족은 고조선 부여의 후예였습니다. 한민족이 동방에서 출발하여 기원 후 895년 카르파티아 분지에 영구히 정착해 헝가리 왕국을 세웠던 것이죠. 헝가리의 교과서에 실린 마자르족의 개국서라도 살펴보면 한민족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민족의 후예인 마자르족은 헝가리 대평원에 정착한 후 슬라브족, 게르만족 등과 혼혈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한국의 언어와 혈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를 봐도 한국어와 거의 똑같은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날짜 표기 방식도 한국처럼 년, 월, 일 순서로 작성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전통음악도 역시 한국 전통음계인 오음계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한국과의 유사성으로 유럽의 한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나라가 바로 헝가리이죠. 다음으로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카스피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이자 가장 큰 내륙국이죠. 2015년에 카자흐스탄에서 단군을 기념하는 주화가 발행된 것을 보면 한민족과 관련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 역사학 중에는 카자흐스탄이 우리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 단군을 시조로 섬긴다고 합니다. 단군 왕검의 수도인 아사달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이고 백두산 천지에 해당하는 신성한 호수는 바이칼 호수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민족이 바이칼호 주변에서 한반도까지 왔다는 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또한 놀랍게도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은 성씨 중 3위는 바로 김씨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많은 한민족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기 때문이죠. 조선 말기 삼정의 문란과 일제의 억압을 받던 조선인들은 먼저 연해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려인이라 칭했죠. 연해주 이주 당시만 해도 소련은 조선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에게 나름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에게 일본이 조선인들을 배척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면서 조선인들이 거주한 농장은 몰수되고 노동자는 해고되는 등 시련이 시작되었죠. 1937년 소련은 일본 간첩이 극동 지방까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극동 국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을 강제로 카자흐스탄 등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지 사회의 동화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고대부터 근대까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인연은 매우 깊음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는 인도와 그 주변국들입니다. 인도 동남부, 티베트, 미얀마 부근에는 한민족과 거의 똑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남아시아는 너무 멀리 떨어진 나라에다 문화가 무척 달라 한국과 친척관계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실제로 유전적으로 두 번째로 가까운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단어를 비교해보면 그 나라의 언어들과 한국어가 얼마나 비슷한지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드라비다족들이 쓰는 언어에서 아버지는 아바지,
엄마는 안마, 남은 남, 님은 밈, 풀은 풀 등으로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티베트어도 마찬가지도 할아버지를 할배, 할머니를 할매, 밥 먹었나를 밥 못나 등으로 발음해 한국어와 말도 안 되게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뭇 달라 보이는 정지나 통시, 지렁, 족구도 한국에서 모두 옛날에 쓰였던 말들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심지어 티베트인들은 외향적으로도 한국인들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에서 한민족과 유사한 것은 과거 가야 왕국과의 많은 교류가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민족이 북방 유목민들과 남아시아로부터 온 해양 민족들과 섞인 다민족 국가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은 몽골입니다. 몽골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동아시아의 국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로서 지정학적으로 몽골의 가치는 더욱 크게 부상하고 있죠. 이런 몽골은 한민족과 불가분의 역사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시원으로 일컫는 알타이와 바이칼이 모두 몽골에 속하며 북방 기마민족의 DNA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죠. 유전학적으로 거의 흡사해 한국인과 몽골인이 함께 있으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일대의 몽골 민족들이 한반도 부근으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몽골 제국 시기 몽골인과 고려인의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몽골 제국에서 고려인은 각종 제국의 중대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은 고려의 왕에게 심량 지역을 통치하게 하기도 했죠.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한민족과 가장 가까운 민족은 바이칼 호수 옆의 브리아트 몽골족이라고 합니다. 약 300만 명의 브리아트족이 살고 있는 브리아트 공화국은 심청전, 나무군과 선녀 등 우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칼 호수 어딘가에 임당수가 있고 처녀를 제물로 바치던 습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몽골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몽골에 가면 한국과 매우 유사한 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에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편의점 브랜드가 즐비하고 한국의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진출해 있는가 하면 간판에는 한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한국과 몽골은 깊은 유사성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마지막 나라는 바로 우리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무척 가깝지만 문화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여 외관상으로도 다소 다르게 보입니다. 일본은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DNA 분석 결과 한국인과 일본인은 형제나 다름없다는 것이 밝혀져 양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 본토 일본인의 23%, 한국인의 27%가 같은 DNA 유형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본토 일본인과 중국인은 서로 겹치는 유형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었죠.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한반도에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해주고 도공들이 건너간 것이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주민이 사실상 일본을 건설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3세기 한반도로부터 일본 열도 큐슈 북부로 사람들이 이동하였다는 것이 현대고 대사의 정설입니다. 이렇게 건너간 고대 한국인들은 일본의 수도 경작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일본 열도에서 가장 큰 섬인 혼주로 이주했죠. 뿐만 아니라 벼농사 도입과 청동기 전례로 상징되는 야요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자가 현대 한국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교수팀은 야요이 시대의 유적인 도토리현 절터와 사가현에서 출토된 야요이인 유골 4점의 미토콘드리아 D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과 혼슈의 일본인이 동일한 집단에 속했던 것이죠. 유골이 발견된 도토리현은 동해와 맞닿은 혼슈 지방의 해안 도시이고 사가현은 규슈 지방 북부에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이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었죠. 일본인들은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전 일왕은 달랐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모두 놀라게 했던 건 2001년 아키히토 일왕의 68번째 생일 때였는데요. 그는 생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간무 일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 본기에 기록되어 있어서인지 한국과의 인연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왕이 스스로 백제의 후손임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뿐만 아니라 일본 왕실은 아직까지도 비공식적으로 백제 왕릉에 참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일왕의 당숙인 아사카노미야는 충남 공주시의 무령왕릉에 방문해 제사를 지냈으며 최근까지도 일본 왕실가에서는 고려 신사를 참배하고 있어 일본 극우층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후손인 일본인들이 그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한국이라면 날부터 세우고 보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지금까지 한민족과 뿌리를 공유하는 나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 친척 나라들은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도 친척 나라들의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도모해 볼 국리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